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서버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서로의 근황을 나누던 중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삶의 예술학교에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애정한다. 그리고醫療 서비스를 들으면서 조율하는 게 본인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서버 활동은 당분간 좀 보류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의 속도와 삶의 예술학교의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나는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싶은데 삶의 예술학교는 그런 의지나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공감된다. 그 마음 너무 이해된다. 네. 근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분의 정말 열정적인 태도 그리고 어떻게든 본인이 애정하는 곳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과 의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이 실망감과 좌절감이 스스로를 계속 상처 입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차라리 멀어지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을 선택하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모죽 이야기를 들어봤냐? 모죽이라는 대나무 이야기를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를 땅에 심고 나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이제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싹이 안 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죽었나 보다 싶을 때쯤 4년 차에 죽순이 쭉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가 되나 보다 라고 하는데 또 그대로 그러다가 5년 차가 되면 봄에 자라기 시작하는데 작게 자랄 때는 하루에 30cm 많이 자랄 때는 하루에 1m 이렇게 쑥쑥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란대요. 그러다가 혹시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쑥쑥 자랄 수 있을까 하고 땅을 파보니까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면 많게는 30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자라는 그 에너지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5년 동안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중 얘기를 그분한테 얘기해 줬어요. 사실은 삶의 예술학교는 이 모죽과 같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우린 지금 열심히 미친 듯이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죽순이 딱 올라올 때 그때 다시 활동을 합시다. 그때까지医療 서비스로 조율을 하고 있다가 그때 우리랑 딱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서버 당신의 속도와 우리의 속도가 맞아서 함께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화 통화를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분이 표현했던 그 마음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제 마음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몇 달 전에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작년 여름 이후부터 세미나 모집이 점점 잘 안 되고 급기야 열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세미나 모집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동력이 되고 있었던 서버 모임도 좀 주춤하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홈페이지나 뭔가 우리가 새롭게 시도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뭔가 계속 무너지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 이 안에서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데 이분의 말로 고스란히 표현을 해준 거예요. 나한테 그 마음이 있잖아. 제가 아무리 무너지고 있을 때, 내려가고 있을 때가 물사이클이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다. 세미나에서 배웠던 지혜를 막 되뇌이고 매주 일요 서비스마다 유진님과 재영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이렇게 조율을 해도 다 해소되지 않았던 밑에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 통화를 하면서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했던 저의 그 모죽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음 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탄탄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였지. 그걸 내가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거는 이 좌절감, 이 실망감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선택하는 거였지. 저한테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제 태도가 변화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한참 묵상하고 있었던 주제가 행위보다 태도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 사랑과 진리는 행위나 행동에 앞서서 그 전에 담겨 있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것이 제가 그 당시에 주로 하고 있었던 묵상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행위나 태도, 그때 이 태도라는 걸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 쭉 음미하면서 떠올랐던 것은 발산적 태도라는 것이었어요. 발산적 태도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사랑을 발산한다, 빛을 발산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발산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발산하고 빛을 발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러다가 이것이 내 삶에서, 일상에서, 특히 일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를 음미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일의 태도에서, 일의 차원에서 발산적 태도라는 건 정성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흔히 저한테 정성이라는 단어는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아유 좀 정성껏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잔소리와 연결되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꼰대 같은 예스는 이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발산적 태도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정성이라는 건 전혀 다르게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정을 나눈다 할 때 그런 사랑인 것 같고, 성은 그런 사랑의 성질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갖 힘을 다하려고 하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실망했어요. 너무 꼰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다시 한자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이 쌀 미자와 풀 정자를 합쳐놓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쌀을 한 올 한 올 벗기는 그런 걸 의미한다는 게 표면적인 의미였고, 더 깊은 의미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정자는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신령한 기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이 마치 정기 이런 느낌의 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성자는 진실되게 하다, 참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정성의 더 깊은 차원의 의미와 만나게 됐어요. 정성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원천이 되는 기운이 참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천지 만물의 원천이라는 건 뭘까? 저는 사랑, 진리,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정성이라는 것은 사랑이 참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태도 안에서, 사랑이 깃든 태도 안에서 참이 드러나고 신이 드러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정성스러운 기쁨을 느꼈던 몇 가지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108배를 하는데 20분 동안 108배를 하는 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 20분을 어떻게 견디나. 그래서 이 20분을 견디기가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부러 손을 천천히 손을 내려놓는 것에 집중을 하고 등을 납작 엎드리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동작 하나하나에 그냥 집중을 했는데 잠시 후에 저한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어떤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신성한 존재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배의 마음이 제 몸 세포 하나하나를 뚫고 흘러나오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나는 단지 이 순간 지겨움에서 마음의 태도를 집중하는 걸로 바꿨을 뿐인데 저한테는 전혀 다른 경험이 시작된 거죠. 신성의 기쁨이 나를 통과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빨래를 갤 때 평소 같으면 세상에서 빨래 개는 게 제일 싫어. 혹은 빨리 해치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날은 그런 마음 저런 마음도 아니었고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빨래를 탁탁 펴서 개는 그 순간이 너무 산뜻하고 기쁜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기로 태도를 바꾸는 순간에 제 안에 어떤 묘한 가벼움과 기쁨이 스며들더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은 신이 나를 통해서 물질 세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PPT를 만들 때 완벽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마치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이 이거인 것처럼 신이 맡긴 이 순간의 유일한 과제인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PPT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애초에 의도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내가 의도했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순간 신이 나를 통해서 이 물질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몇 가지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일의 종류나 형태에 상관이 없구나. 다만 그 순간 내가 취하는 태도에 의해서 신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곳이로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발산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빛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태도이고, 일의 차원에서는 정성의 또 다른 깊은 차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할 때 발산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그 순간 바로 몰입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고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이 물질 세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취하는 발산적 태도는 신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문입니다. 제가 이 태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던 와중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세미나 모집이 며칠 안 남았는데, 세미나 시작해야 되는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모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미나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전략적인 검토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열면 손익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손해를 볼까? 얼마나 기회비용을 투자하는 것일까? 근데 그 순간 저한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는 마음의 태도는 뭐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검토해 보니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돌파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주저앉는 듯한 느낌, 이 찜찜한 느낌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마음의 태도로 인해서 회피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한테 물었어요. 지금 이 순간 발산적 태도는 뭘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기꺼이 책임지겠다 라는 마음으로 변환하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 이것을 기꺼이 책임지겠다는 그 태도 안에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검토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결정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세미나 인원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이 세미나를 열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명료한 결정을 딱 내리고 나니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날 오후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세미나 참관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며칠 사이에 몇 명의 인원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지금 며칠 전에 끝났던 어웨이크닝까지 연결되는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그 어웨이크닝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경험했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 목격을 하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이 발산적인 태도가 결국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로구나.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물질 차원에서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행위 이전의 태도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취하는 그 발산적 태도를 통해서 신은 이 세상으로, 물질 세계로 흘러 들어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유진님과 재영님께서 제로포인트, 무한의 차원, X 교차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X의 교차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진리, 생명의 차원과 눈에 보이는 가슴, 머리, 몸의 차원의 이 중간 교차점입니다. 마티는 이 중간 이 교차점을 크기는 없지만 위치는 있는 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크기는 없지만 위치만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신이 물질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발산적 태도를 이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신이 아름답게 물질 세계로 들어옵니다. 매주 일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가슴을 회복하는 참 자리에 대한 안내를, 초대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와 각자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 치열한 훈련이 지금 우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당장 세미나 1명, 2명, 그리고 정말 그것도 잘 열지 못하는 순간들, 그리고 그나마 기획했던 일들이 때로는 되지만 때로는 잘 되지 않는 것들, 이런 여러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마어마한 성장, 퀀텀 점프를 위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갈 때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또한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크기는 없고 위치만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갑시다. 그 교차점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발산적인 태도를 통해 신이 이 땅에 드러납니다. 결과에 구애됨 없이 사랑을 발산하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의 위대함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발산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사랑을 발산하는 자리에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